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서울에 있는 지역들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현상을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뭐라 했나요? 부가가치세랑 똑같다 했죠. 왜 그래요? 다주택자의 집은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담배에 세금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특별히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부가가치세예요, 일종의. 이건 뭔가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인가요? 하락시키는 정책인가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임대료와 관련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폭탄을 내렸죠. 세금을 왕창 부과했죠. 그거는 임대료를 왕창 상승시키는 정책이죠. 그래요. 임대료를 올리는 정책이에요. 또 어떤 정책이 있었나요? 전세 끼고 못 사게 하죠. 그것도 뭔가요? 전세나 월세 끼고 못 사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이죠. 그래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라 했나요? 임차인들 간의 경쟁률을 강화시키는 거라 했죠. 시장에 공급이 잘 안 되죠. 계약갱신을 해버리면. 그것 역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인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계약갱신을 해서 저렴하게 사는 이들도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년 뒤건 4년 뒤건. 그렇죠. 이미 그 임대료가 왕창 올라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은 손실보험까지 많이 하려고 더 많이 올리려고 하겠죠. 그 당연한 거죠.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거주 요건 강화한 것도 뭔가요? 예전에도 그것도 증명했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뭔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수요자가 몰릴 때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공급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과열될 때는,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경쟁이 과열될 때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야 되나요? 집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세금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구매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고 전세 끼고 못 사게 하고 그런 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죠. 왜 전세를 끼고 사나요? 구매력이 약하니까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젊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렸죠. 집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였죠. 공급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빨리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나요? 그냥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추가 매수를 금지시키는 것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집, 서울 아파트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보릿고기가 있었죠.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뭐 세금 같은 거 붙이고 안 그랬죠. 이상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려고 했죠.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이 되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집은 뭔가요? 식량만큼 절박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중요한 생존 수단이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정치하는 이들이 조금씩 다 장난을 쳐왔죠. 문재인 정부는 그 장난이 너무 심하죠.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요. 그전 사람들이 장난 안 쳤으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만 있겠지만 다 조금씩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임대주택이건 주택이건 식량이건 공급을 쉽게 하고 수요를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 돼요. 다른 방법들은 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얘기는 많죠.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 부들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이런 건 단지 악일 뿐이라 했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뭐라 했나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혹은 어떤 법이 나왔을 때 이게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고 수요를 쉽게 하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고 했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기도 어렵죠. 어떤 정책이 나오면 어떤 이는 확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몇 년 뒤에는 좋아질 거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몇 년 뒤에는 나빠질 거다 하고, 그런 얘기 막 하죠. 복잡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만 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쉽게 수요할 수 있는 정책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명심하도록 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강북의 그래요. 서쪽을 살펴봤죠. 동쪽, 서쪽 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강남의 서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곳을 한번 봐야 되겠죠. 노량진역이 있죠. 노량진역. 노량진역에서 용산역으로 통하죠. 노량진 쪽에 아파트를 살펴봐야 되겠죠. 노량진역에는 뭐가 있나요? 1호선이 있고 또 9호선이 있죠. 이것은 9호선 강남으로 통하죠. 그리고 1호선은 이제 서울의 강북의 중심으로 통하죠. 딱 봐도 요즘을 알 수 있죠. 여기 동작구청도 있네요. 그래요. 근데 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 지도를 보면? 뭐 없죠. 없는 거예요. 되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진작에 개발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었어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런 서울 내에서도 최고 요지들이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알 수 있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역 근처에. 그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떨어진 데 보면 삼성 레미안 트윈파크가 있죠. 2011년도에
완공됐죠. 59제곱미터가 2012년에 4억 5천만 원 했는데 2020년 9월에 12억 5천만 원이에요. 8억 3천만 원 올랐어요. 184%가 올랐어요. 30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30평대는 141% 올랐죠. 많이 올랐죠. 25평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역 역시 핵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노량진 맨션도 있죠. 49세대죠. 어디 있나요? 이 근방에 있어요. 여기 있죠. 노량진 맨션. 노량진 맨션이 25평대 59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인데 1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7,300만 원 했는데 69제곱미터 한 27, 8평 되죠. 2014년에 거래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2012년 건 없어요, 거래된 게. 2014년에 2억 7,300 했는데 2020년 6월에 9억 3,800만 원 하죠. 상승액이 얼마인가요? 6억 6,500만 원이죠. 243%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 지역이 좋은 자리면 알 수 있죠. 이 지역이. 노량진 맨션이 이 정도인데 노량진역이 더 가까운데 여기는 아파트가 개발되면 어떨까요? 아주 좋아지겠죠. 요지인 거예요. 여기도 동작구죠. 동작구에 요지가 많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서울 남쪽에 중심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개발이 전혀 안 됐죠. 그래요. 그 좋은 자리죠, 이 자리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여의도역에서 또 이렇게 강북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의나루역이 있죠.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그래요. 여의도는 어디에 속하나요? 영등포구에 속하죠. 영등포구는 직업이 많죠. 직업이 많아요. 서울에서 몇 위라 했죠? 3위죠, 3위. 아주 직업이 많은 데죠. 좋은 직업이 다 어디 있나요?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 근처에 있죠. 여기 빌딩들 많죠. 여의나루역 3부를 봤어요. 두 군데를 봐야 되겠죠. 여의도역은 교통의 요지겠죠. 또 여의나루역은 강을 끼고 있죠. 둘 다 좋아 보이죠. 여의나루역 3부를 보면 다 큰 평수만 있어요. 작은 평수가 없어요. 92제곱미터를 보니까 2012년에 6억 7천 했는데 2020년대 17억 하죠. 10억 3천만 원 올랐어요. 상승률 153%예요. 30평대 153%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런가요? 송파구 파쿠리오 보면 25평대가 168% 올랐고 30평대가 163% 올랐죠. 파쿠리오만 그렇지 강남도 30평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서초구 반포자이 이것도 서초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죠. 25평대는 175% 올랐지만 30평대는 117%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요. 30평대 150%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작은 평수가 없어서 제대로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많이 올랐으면 알 수 있죠. 여의나루역 목화는 어떻게 되나요? 67제곱미터. 이건 좀 30평대 되겠네요. 2013년 8월 이것도 거래가 거의 없어서 2012년도에는 2013년 걸로 봤어요. 5억 3천만 원. 2020년 8월에 16억 8천만 원 했어요. 이건 한 27, 8평 되겠죠. 11억 5천만 원 올랐다는 거죠. 상승률이 217%예요. 그래요. 어떤가요? 파크리오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파크리오 168% 올랐죠. 25평대. 여의도가 송파구보다 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서울지도 봐도. 더 좋다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그 자리는 그래요.
좋은 자리인 거죠. 좋은 자리인 거예요. 송파구보다 더 좋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비슷한 거리니까 중심에서. 동작구가 좋은 자리죠, 사실. 그렇죠. 자리만 보면. 자리만 좋죠.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래요. 여의도 미성도 보면 큰 평수죠. 92제곱미터면. 이것도 한 9억 5천만원 올랐는데, 지금 16억 하죠. 147% 올랐죠. 그 여의도 쪽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사실은. 파크리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7월에 16억 했으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한 17, 8억 하겠죠. 근데 오래된 아파트죠. 파크리는 한 20억 하죠. 그래요. 뭐 그 신축이기 때문에 비싼 부분이 있죠. 그런 거 빼면 가격 차이가 안 나죠. 현 시점에 와서는. 옛날에는 차이 났을지 모르지만 같아져 버린 거죠. 여의도역 광장은 어떤가요? 이제 여의나루역 목화와 여의나루역 3부는 뭔가요? 여의나루역 쪽이고 이제 여의도역 쪽을 봐야 되겠죠. 여의도역 미성은 여의도역 쪽에 있는 거죠. 147% 올랐고 큰 평수가. 여의도역 광장도 큰 평수가 134% 올랐죠. 많이 오른 거라 했죠. 안포자리 같은 경우에 117% 올랐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서울 쪽에. 당산에서 또 합정으로 가는 데가 있죠. 또 마곡나루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는 데가 있죠. 그래요. 당산역이 좀 그래도 요즘을 좀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강남으로 통하는 지하철이 있고 또 2호선도 있고 강북을 중심으로 가죠. 이렇게 시청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래요. 좋은 자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산역이 보면 당산역 내면 당산 1차가 보이죠. 여기 있죠, 여기. 그래요. 또 유원이가 있죠, 유원이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산역 이 거리에 있죠. 당산역 내면 당산 1차를 보면 59제곱미터 25평대가 171% 올랐어요. 좋은 자리죠. 많이 올랐죠. 파크리가 168% 올랐죠. 오늘 30평대는 한 104% 올랐어요. 그래요. 근데 비율을 따져보면 1.14라 했어요. 이런 건 사도 된다 했죠. 뭘 사라 했나요? 30평대를 사라 했죠. 1대 1.42가 돼야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20평대가 주도해서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했죠. 옛날에는 어땠나요? 12년도에는 1대 1.5였죠. 근데 지금 1대 1.14가 됐죠. 그러면 어떤가요? 30평대가 많이 싼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거 사도 돼요. 레미안 당산 1차 같은 거는 사면 수익 금방 날 거예요. 매수를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좀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한 4, 5억 대출 받아서 사면 되는데 5, 6억 대출 못하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유원이는 어떤가요? 211% 올랐죠. 많이 올랐죠. 4억 4천만원에서 13억 7천만원까지 올랐죠. 9억 3천만원 올라서 211% 올랐어요. 어떤가요? 굉장히 센 자리죠. 센 자리예요. 근데 이상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반도 보라빌이라고 있어요. 이게 211% 올랐죠. 당산역에서 좀 멀리 있죠. 근데 반도 보라빌은 당산역 근처에 있죠. 단번에 요즘을 알 수 있죠.
근데 2012년에 4억 했는데 2020년에 8월에 6억 1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74제곱미터가. 딴 것들은 다 150% 가까이 이상 올랐는데 25평대 같기도 하고 30평대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2억 1천만 원 52%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 있나 보니까 67세대예요.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 볼 때, 여의도가, 그래, 노량진 근처에 볼 때 뭐가 있었나요? 노량진 맨션이 있었죠. 49세대죠. 243% 올랐잖아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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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렇죠. 그리고 옛날 동작구 명수도 한양 몇 세대였나요? 90세대였잖아요. 몇 프로 올랐나요? 198% 올랐죠. 그것도 2009년, 2020년 6월 기준으로. 그래요. 반도보람이는 어떻나요? 세대하고 상관없죠. 유원제일 한 200% 올랐는데 더 좋은 입지에 있죠. 근데 50%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오래됐어요. 8월달 거래죠. 이런 건 바로 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너무 안 오른 게 이상한 거죠. 얼마에 거래됐나 보니까 지금 8월 이후에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도 한 8억 5천만 원 해요. 74제곱미터 맞죠?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도 돼요? 사면 안 돼요.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주변이 보면 다 150%에서 200% 올랐죠. 지금 사도 몇 프로 비싸게 사나요? 4억에서 8억 5천 줘봤자 1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겠죠. 딱 보고 요지에 싸게 나온 게 있으면 삭버리라는 거예요. 세대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마곡 나루역이 있죠. 마곡 나루역. 마곡 나루역은 어떤가요? 마곡에서 건너가면 뭐가 있나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죠. 좀 서울에서 많이 외곽이죠. 마곡 나루역은 많이 외곽이에요. 강서구에 있는 거죠. 마곡 나루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죠. 마곡 나루역. 서울에서 보면 아주 강서구 쪽에 있는 거죠. 이 정도도 있겠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이고 굉장히 외곽이죠. 강동구랑 위치가 비슷하죠. 그럼 좀 약하겠죠. 그래요. 여의도보다는 좀 약하겠죠. 당산보다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마곡나루역에 보면 이렇게 쭉 아파트들 있죠. 마곡나루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는 아직 아파트가 없고 마곡 엠벨리 4단지하고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있죠. 그리고 좀 멀리 마곡 푸르지오가 있어요. 또 더 멀리 또 마곡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있어요. 한번 봤어요. 마곡나루역 마곡 푸르지오는 25평대 59제곱미터가 3억 5,500만원에서 8억 4천만원 올랐어요. 84제곱미터가 4억 9,500만원 올라서 111% 올랐어요. 25평대가 136% 올랐죠. 당산보다는 약하죠. 당산보다는 약해요. 그래요. 유은이 같은 경우에 큰 평수가 211% 올랐잖아요. 레미안 당산 1차는 171% 올랐잖아요. 25평대가. 그래요. 근데 마곡나루역 근처에도 센 데가 있어요. 2014년에 4억 6천만 했는데 마곡 엠벨리 4단지는 2020년에 12억 6,200만 원 하죠. 8억 200만 원 올랐어요. 174% 올랐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84제곱미터 173%, 74%면 많이 오른 거죠. 어디 있나요, 이거는? 마곡나루역 바로 옆에 있죠. 위치에 따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멀리, 마곡역에서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보면 상승률이 많이 틀리죠. 다르죠. 마곡 엠벨리 4단지도 바로 근처 옆에 있죠. 마곡 엠벨리 4단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174% 올랐어요. 마곡 엠벨리 7단지도 바로 옆에 있죠. 187% 올랐어요. 센데죠, 여기도. 좀 멀리 있는 건 뭔가요? 마곡나루 경남 아파트는 좀 멀리 있다 했죠. 138% 올랐어요. 31,500에서 7억 5천까지 올랐어요. 좀 약해요. 좀 편차가 심한 곳이죠. 여의도역 근처는 어떤가요? 다 많이 올랐죠, 비슷하게. 그래요. 좀 편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요. 마곡 엠벨리 4단지하고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딴 곳은 좀 떨어지죠. 이와 비슷한 곳이 있었죠. 이촌역 그 주변에 그랬죠. 한가람은 상승률이 아주 높은데 좀 딴 아파트들은 좀 상승률이 떨어졌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영등포구하고 또 강서구하고는 자체적으로도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나죠. 영등포구 쪽에 여의도역이 가격은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영등포구 자체가 그 직업이 34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강서구는 21만 개밖에 없잖아요. 자체 영향이 좀 떨어지죠. 발전이 좀 덜 됐죠, 영등포구에 비해서. 또 그리고 강남하고도 영등포구가 더 가깝잖아요. 강서구보다. 또 서울 중심으로 가기도 영등포구가 더 용이하잖아요. 자연적인 위치상. 더 셀 수밖에 없죠,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